대법관이 나눠 먹는 떡이냐? 검찰목 대법관 임명 반대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 네, 지금부터 나눠먹기식 검찰목 대법관 임명 간의 사법적폐청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자 보험본부는 오늘 5월 8일자로 퇴임하는 박상욱 대법관의 후임으로 나눠먹기식 검찰목 대법관 임명 간행을 뿌리 뽑고자 하며 대법관 후보 인사검증에 동의한 15명 중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의 제청을 촉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산적한 여러 사건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참가 단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창호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보험본부 이인섭 본부장님의 동지들 참석하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보험본부 이인섭 본부장님의 여는 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 이인섭입니다. 사법부를 흔히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러한 인권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대법원이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14명의 대법관이 하는 판결은 판례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급심을 기속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하는 잘못된 판결은 정권의 부당한 공권력 그리고 자본의 포갑적인 횡포에 면죄부를 주기도 하지만, 정의로운 판결은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되느냐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대법관의 역할이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1960년대부터 관행적으로 검찰 출신 한 명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50년 이상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검찰목 대법관은 국민의 인권보다는 직역 이기주의와 정권의 필요에 만들어진 나쁜 관례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나 학자 등 다양한 인물이 많은데, 사회적 약자 보호나 인권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검찰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 길지도 않은 사법부의 역사에 공고히 뿌리내린 검찰 몫이라는 불의한 인습은 이제 걷어치워야 합니다. 구태한 관행을 걷어치우고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때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법원 내부와 사회 곳곳에서 사법농단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관 인사를 통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단호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번 대법관 인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검찰목 대법관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본부장님의 여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창호 부위원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김창호입니다. 발언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 중에 누가 더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인물인가를 찾기 위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검사 출신 대법관이 임명되느냐 마느냐, 이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 지금의 사법부에 어울리는 모습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30년이 흐른 지난 2017년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권좌해서 끌어내리면서 우리 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촛불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에 부역한 사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금 위기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관행부터 없애야 합니다. 검찰 몫으로 대법관 자리를 나누어 주던 관행은 2012년 안대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양승태 시절에 2015년이죠. 다시 부활해서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됐습니다. 적폐라고 할 이 관행 또다시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혜원 검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자신이 주심인 이 사건 판결에서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사라진 검사 동일체 원칙을 되살렸습니다. 34년 만에 대법원 판결에 검사 동일체가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후임 대법관 임명을 앞둔 지금 검사 출신 대법관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출신 대법관을 추천한 대한변협이 내세운 이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입니다. 과연 검사 출신을 대법관으로 앉히는 것이 이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필요한 것이지 사법 권력을 검찰에 나눠주기 위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2018년 9월을 끝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찰 몫의 헌법재판관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법원도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할 때가 됐습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그것을 밝히며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걸맞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것을 1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 기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 STI에 의뢰하여 2월 14일에서 1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총 14명입니다. 그중 1명은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기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응답이 45.9%, 존중해야 할 관행이다라는 응답은 35.6%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5%였습니다. 두 번째, 기자께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70.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2.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9%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제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현안 여론조사, 조사기간 2021년 2월 14일에서 16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방식 휴대전화 RDD ARS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1년 1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5.0%, 2만 41명 연결 중 1000명 응답. 조사 수행 기간 주 STI입니다. 다음은 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본부 이미자 조직국장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제청하라. 박상옥 대법관이 오는 5월 8일자로 퇴임을 앞두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양승태와 박근혜에 의해 각 제청 임명된 인물로 오랜 세월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검찰 몫으로 할당되어 대법관에 오른 인물이다. 2월 9일 대법원은 퇴임을 앞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청거된 인물 중 인사검증에 동의한 15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공지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인사검증 대상 동의자 중 검찰 출신 인물 2명이 포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검찰 출신 중 1명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각본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법관 13명 중 일부에 대해 알박기 하듯이 검찰 몫을 할당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유린당하던 1967년 사법부 감시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검찰 출신이 파견되듯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도 그 저열한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는 전문 여론조사 STI에 의뢰하여 대한민국 국민 중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 출신 대법관 할당 관행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그 결과 잘못된 관행이라는 응답이 존중해야 할 관행이라는 응답보다 10% 이상 높게 나왔다.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 관행이 괜찮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35.6%였다.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검찰 몫을 억지로 부여하고 있는 이 폐쇄적 형태의 대법관 선발을 아직도 전통이라 부르며 사수하려 한다면 이는 사법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들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민첩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적 갈등을 상식적으로 풀어내 규범화할 수 있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법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경험의 다름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신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들을 담아내고 선언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법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이지, 알량한 학식과 자격의 기초에 권력분배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님을 기득권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아직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여전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사법개혁은 거론되고 시도되었으나 국민적 소망을 담은 개혁을 아직 이뤄내지 못한 탓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70.4%의 국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현 대법원장이 관료사법을 제거하고 수평적 회의체 구현을 통해 어느 정도 민주사법을 이루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시대적 대법관 선발 방식 하나조차도 일소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행을 고집한다면 사법 신뢰의 길은 요원함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장은 또다시 대법관 임명 제청이라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시기에 이르렀다. 과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대법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 팍팍해진 국민의 삶 속에 보석처럼 빛날 대법관 한 명이 국민들 앞에 나타나주기를 희망한다.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영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 박상옥 대법관, 조재현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적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명령한다. 뒤에 4개만 같이 해주세요.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직역이기주의에 기초한 사법권력 나눠먹기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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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을 위한 대법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추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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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법원장은 검찰을 위한 대법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제청하라. 하나, 대통령은 검찰을 위한 대법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법관을 임명하라. 2021년 2월 22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 예, 나눠먹기식 검찰목 대법관 임명 간행을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물, 시민 기본권을 증진시키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법원본부의 기자회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